일괄 투표의 위헌성 문제입니다.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유가 모여가지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소추하려고 그러면 13개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래서 국회 정원의 3분의 2를 찬성을 얻은 그 사유만 골라내서 그 사유만을 탄핵 소추장에 기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 탄핵 제도를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예를 보시면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여기 닉슨이 좀 빠졌네요. 미국 의회는 이제 하원에서 하는데 개별 사항별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하원은 탄핵 소추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그 사항만 골라서 소추했습니다. 본회의에 넘겨서. 더 나아가서 이게 탄핵 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 이거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헌법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 소추안을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투표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투표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가지고 탄핵한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을 투표하면은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을 할 때는 직무수행상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헌법 조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탄핵 소추처럼 말이죠, 13가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명 의원이 사유 하나 1회, 그 다음에 다른 50명 의원은 사유 2회, 이런 식으로 각기 자기가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했다, 이렇게 만일에 가정해 보면은 개별 사유별로 투표했으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독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탄핵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일괄해서 투표를 하면은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결론이라는 거, 소위 주문이죠,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찬성이 되니까 마치 지금 탄핵 소추인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13개 탄핵 사유 전부가 3분의 2 찬성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외관이 꾸며지는 겁니다. 이건 민법상으로는 의사와 표시 간의 불일치, 이거 착오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를 찬성했냐, 이렇게 보기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에요.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탄핵 사유 하는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다른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